네,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늘 드디어 막을 올렸습니다. 한 달 동안 800여 곳이 넘는 기관에 대한 주요 감사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올해도 산업계에서는 주요 대표와 경영진을 비롯한 기업인들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향후 일정과 주요 사안에 대해서 취재기자와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부터 드디어 2024년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22대 국회 첫 번째 국감인데 여야의 지금 대치가 최고조로 이른 상황이라서 그 어느 때 국감보다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번에 국감 진행과 관련해서 앞으로 일정과 여야 간의 입장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먼저 올해 국감은 다음 달 1일까지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 802곳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오늘은 법제사법, 정무, 과학기술, 방송통신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됐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중심으로 이른바 끝장 국감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국감을 막겠다고 맞서며 민생국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소모적인 정쟁에 몰두할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민생국감으로 치르고자 합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입니다. 네, 첫째도 둘째도 민생이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권의 상황은 그렇고요. 지금 경제 쪽의 상황도 좀 알아보죠.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그룹의 총수들을 비롯해서 기업인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올해 명단에 포함된 기업인들 누가 있을까요? 네, 먼저 그룹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들이 대거 국감 호출을 받았는데요. 과방위는 증인 108명, 참고인 53명 등 총 161명을 채택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업인 다수가 포함됐는데 특히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참고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3월 국민연금공단이 KT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현대차그룹이 KT의 최대 주주로 변경됐는데 이와 관련해 과기부의 심사 과정을 살펴보겠다는 이유입니다. 김웅수 현대차그룹 부사장과 김영섭 KT 대표도 증인으로 함께 자리할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과방위는 국내 중저가 단말기 유통 확대 관련 질의를 위해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기업인이 대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산업기술 유출 예방 조치와 점검 등을 이유로 국내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의 전영현 부회장, SK하이닉스의 광노정 대표가 참고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류긍선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는 카카오 택시의 수수료와 이용 불편 문제에 대한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홍정권 한화큐셀 대표와 이준수 일동후디스 대표, 방경만 KTNG 대표와 강한승 쿠팡 대표 등이 증인 명단에 올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 상임위 중에서도 올해 국감에서는 유독 정무위가 벌써부터 주목을 받고 있죠. 그만큼 이슈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건데 그 최근에 있었죠. 티몬과 위메프 사태도 있었고 배달 플랫폼들의 배달 수수료 앞서 리포트에도 있었지만 이 문제도 상당히 컸고요. 그리고 가계부채와 문제와 관련해서 금융당국의 책임론까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들이 이번에 정무위에서 다 다뤄진다고요. 네, 먼저 정무위에서 다룰 유통업계 핵심 사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인데요. 특히 올해는 거래대금 지급불능 사태로 수많은 피해자를 만든 티몬과 위메프 사태가 발생한 만큼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두 업체 모두 법원에서 회생 절차 개시 명령이 내려진 데다가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과 류광진 티몬 대표, 류하연 위메프 대표 등을 소환 조사 중인 만큼 국감장에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이커머스 플랫폼 관리를 소홀히 해서 시장 감시에 실패한 금융당국에 대한 질책이 강도 높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플랫폼 기업의 시장 교란 행위 역시 단골 이슈입니다.
배달 시장 점유율이 60%에 육박하는 배달의 민족이 배달 중개 수수료 비율을 이전 대비 3%포인트 올리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정위도 배달의 본사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던 만큼 국감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리고 정무위에서 주목하는 사안이 또 하나가 있는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오락가락, 그 가계부채와 관련한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불과 이게 얼마 전이었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정책금융상품의 빗장을 풀도록 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강화했다. 이러면서 제각각 이게 이제 문제에 대해서 정책을 펼쳤다라는 지적이 나왔었는데 이 문제가 또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금감원과 금융위의 정책적 혼선 아래 가계대출은 역대 최대 증가폭을 달성하는 등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8월 중 전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9조 8천억 원 증가해서 2021년 7월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전에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나타난 결과인데요. 금융당국은 당초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갑자기 9월로 연기해 가계대출 확대를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반복된 금융사고에 대한 은행 내부 통제 부실 역시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우리은행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이 연루된 부당대출 문제가 터져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요. 2020년 4월부터 4년간 손 전 회장이 친인척과 관련된 20개 법인 등이 총 42건에 거쳐서 616원 규모로 대출을 받았는데 금감원은 이 중 350억 원을 부당대출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무위는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의 부당대출한 경위를 묻기 위해서 임종용 우리금융 회장을 증인 명단에 포함했는데 임 회장도 출석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도 금융기관 내부 통제 제도를 정무위 국감 최대 이슈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내부 통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 개선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앞서서 정치권에서 나온 입장처럼 이번에 부디 정쟁 국감이 아닌 망신주기 국감이 아닌 민생을 위한 국감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유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